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김태경 선생입니다. 네, 5월 모의고사를 보고 우리 또 만났습니다. 어땠습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의고사를 봤을 적에 생명과학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느꼈을까를 우리 공감을 좀 해보면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문제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총평을 할게요. 어려웠습니다. 언제보다? 우리 고3 올라서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보다 난이도 많이 높았죠. 그리고 작년에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랑 비교해서도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디랑 비교해 볼 수가 있느냐? 작년 수능이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선생님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보니까 작년 수능 문제랑 체감되는 정도가 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뭐냐면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전체를 다 모아놨더니 시간 내에 풀기가 불편해. 이렇게 되는 전형적인 시험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불편했을지를 한번 볼게요. 난이도는 어려웠어. 그런데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추론 문항들이 연속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추론 문항들이 2페이지에 조금, 3페이지에 조금, 한 두 문제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구성이 되고 4페이지에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추론 문항 수도 조금 많았고 그게 연속 출제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해. 그러나 추론이 연속 나오게 되면 심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죠.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지 않아.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 11, 12, 즉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넘어갈 때 한번 고생하고 또 14, 15, 16 어떻게 3에서 4 넘어갈 때 또 한번 고생을 했지. 그러고 나더니 시간이 별로 없어.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부담이 됐던 거는 단순 개념 문항수가 더 많이 줄었어. 그래서 1페이지가 보통은 단순 개념 문항, 문제가 짤막짤막해야 해야 되니까 6문제 우겨 넣느라고 단순 개념 문항이 보통은 들어가는데 1페이지에도 자료 해석 문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2페이지부터는 거의 단순 개념 문항이 없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개념 문제조차도 빨리 풀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단 1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친구들은 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처지고 이렇게 갔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들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문항 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뭐 초킬러야 이런 거는 없지만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누적이 돼서 쌓이다 보니까 이걸 30분 내에 해결해서 마킹까지 할 수 있냐?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다 맞았던 친구들도 한 문제 정도는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워낙에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 정도나 돼야 시간 내에 풀고 내지 5분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은 그 정도까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했던 시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본인들이 어느 부분을 놓쳤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6편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우리 그냥 맨날 알고 있는 무슨 문제? 생물의 특성. 설마 이거 틀린 사람은 없겠지?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다에 사는 A는, 민달팽이 A는 배에 공기주머니가 뒤집혀서 수면으로 떠오를 수가 있대. 그래서 A의 배 쪽은 푸른색을, 등 쪽은 은혜색을 띄어서 수면 위아래에 있는 천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데, 뭐지? 색깔을 보호색을 띠고 있는 거야, 나름은. 그치? 그런 맥락으로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생물의 특성 중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적응과 진화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역시 그거가 관련이 깊은 예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번식, 즉 생식의 의미가 들어가죠. 2번,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뭐 한다? 물질 대사한다. 3번,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유전이죠.
장수풍뎅이 알은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체가 된다. 뭐니? 알부터 시작했으니까 발생과 생장에 관한 맥락이죠. 그래서 5번.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이게 적응과 진화에 관한 예시가 되는 거지. 이건 이제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자, 2번.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인데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 다만 포커스를 두고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우선 기관계 가나는 특징이 나를 제시를 했어. 그리고 가나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줌을 배출해요. 그럼 당연히 배설계지. 자, 나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야. 소화 흡수, 즉 여기가 소화계. 그렇다면 남은 간은 호흡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간은 호흡계이다. 맞아요. 니은 나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다에서 사용된다. 다 알고 있지. 그래도 요 보기는 좀 기억을 합시다. 나에서 흡수된 영양소,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는 장소니까 맞아. 근데 그게 다 일부가 배설계에 가서 사용이 됐어요. 이때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배설계는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왜 영양소를 쓰지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지 그런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배설계라는 기관계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구성됐다? 세포로 구성이 됐다. 세포로 구성이 됐으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에너지원이 필요해. 영양소를 이용해서 세포에서 살아가야 되거든. 그런 맥락에서 일부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 디귿.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호흡계니까. 어때요? 맞죠. 그래서 설명은 다 맞고 어렵지는 않지만 니은 보기 정도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둡시다. 자, 신경계죠. 혹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부한 지 오래돼서 개념을 까먹었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개념 공부 다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 알았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연수로 착각해서 틀렸어. 이런 친구가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되게 부주의하게 풀었다는 거지. 그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문제 푸는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찬찬히 푸셔야 돼. 자, 볼게요. 자, A와 B는 중간내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근데 위치상 여기 뭐야? 중간내. 그렇다면 B는 척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요 A, B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반사 중추 기억 당연히 척수죠. 그럼 여기 B를 의미하는 거고 동공 반사 중추 어디? 중간뇌. 그럼 이건 A가 되겠네요. 자, 요거에 따라서 보기를 해석합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B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즉 중간뇌에 교감신경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개념이죠.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위치, 신경세포체의 위치는 어디? 이것은 100% 척수입니다. A, B를 착각했거나 교감, 부교감을 착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주의하셔야 돼. 디귿. A와 B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자, 이건 아끼신 분들은 이거 척수 생각 안 하신 분들 문제 주의해서 봐야 돼. 뇌줄기는 뇌에 있는 줄기라서 뇌에 이렇게 줄기 모양으로 보이는 장소지. 그래서 어디? 여기 중간뇌부터 연수까지 이제 척수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부주의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복습 잘 해놔야 돼. 자, 유전 문제에서 유일한 개념 문제. 유일한 개념 문제. 어렵진 않아.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하나 정도는 기억할 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표는 사람의 체세포의 세포주기 1부터 3에서의 특징 유무인데 1부터 3이란 G1기, M기,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막이 소실된다. 핵막 소실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 현상이지? 그렇지, 분열기. 따라서 여기 O, 여기는 분열기, M기. 두 번째, 뉴클레오솜이 있다. 자, 뉴클레오솜이 뭐였지?
뉴클레오솜은 염색체의 단위체입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그 알갱이들이 뉴클레오솜이야. 그리고 이놈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염색체라는 것은 간기 때는 실처럼 풀어 헤쳐져 있고 분열기 때는 막대 모양으로 뭉친 거야. 그럼 풀어놨던 막대 모양이던 염색체고 그것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솜이니까 체세포의 세포죽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모두 다 O가 됩니다. 자, 요거를 놓친 친구들은 개념 아직 부실한 친구들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세 번째,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S기. 여기 O니까 여기가 S기, 여기는 G1기, 여기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X가 아니라 O고요. 니은 이 시기에, 분열기지? 이 시기에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체세포의 세포죽이 세포분열이니까 맞습니다. 디귿. 1과 3 시기는 모두 간기에 속한다. 그렇죠. 분열기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간기.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됩니다. 어때? 개념 문제지? 응. 자, 이것도 물질대사고 개념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공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1과 2를 나타낸 거야. 녹말이 포도당이 됐어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녹말이 포도당이 되면 녹말이 큰 분자, 고분자, 포도당은 작은 분자, 저분자. 그렇다면 이 반응은 이화작용. 자, 그런데 사람 몸에서 이러한 이화작용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지? 녹말의 소화 과정인 거죠. 자, 두 번째,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됐어요. 어때요? 아미노산이 작은 분자, 단백질이 큰 분자. 그러면 이것은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됐으니까 동화작용. 자, 그래서 보기 기억. 1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니은 1과 2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기본이지. 우리는 물질대사하면 바로 링크되는 용어 뭐? 효소. 효소가 있어야 물질대사는 진행이 되는 거야.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 포도당이지. 동그라미 기억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있다. 자, 포도당은 분자식이 C6H12O6. 생명과학인데 분자식 몰라요. 그걸 몰라도 구성원소는 알아야지. 뭐? CHO. 따라서 CHO를 세포호흡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나올 수 있나? 암모니아는 NH3, 즉 질소노폐물이야. 따라서 포도당과는 관계가 없지요. 차라리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제 벌써 자료 해석으로 바뀌고 있지, 문제가. 그치? 그림은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운동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B 당뇨병 환자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의 분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당뇨? 1형 당뇨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을 했어. 그런데 기억은 혈당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니은은 어떻게 돼? 혈당량이 유지되고 있어. 혈당량이 유지되는 것은 항상성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건 어떤 사람? 정상인. 그래서 니은이 정상인이고요. 기억이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B, 여기가 A. 해석하는 게 별게 아니야.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보는 거야. 어떻게? 항상성 유지는 생명의 특성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B다. 맞습니다. 니은,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거 개념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어. 암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대충 외우면 다 헷갈리는 거야. 자, 인슐린의 기능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지. 그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모든 방향으로 촉진을 해줘, 이 호르몬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세포가 있고요. 이 세포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촉진하는 거야. 그러면 세포 밖에 있던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왔어. 혈액은 어디에서? 세포 안에 있니?
아니지. 바깥쪽이 혈액이지. 그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면 혈당량은 낮아지지. 그럼 기능상 맞지. 이 소리인 거야. 자, 디귿. A의, 즉 정상적인 사람의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보다 많다. 자, 운동을 하면 포도당을 계속 쓰겠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따라서 언제? 운동 시작 시점보다는 T1일 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지? 자, 삼투압 조절 문제네. 그러면 정상인에게 기억을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니은을 투여했을 때 측정한 혈장 삼투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그럼 뭐야? 혈장 삼투압을 측정해서 걔가 종속변인이야. 그래서 그래프의 Y축에 있어요. 그죠? 그럼 혈장 삼투압이라는 것은 혈액의 농도잖아. 그치? 기억을 먹었더니 농도가 낮아져서 뭐 먹었겠니? 물 마셨지? 니은을 먹는 동안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고 있어요. 몸이 짜지고 있어요. 뭐니? 소금물 먹고 있어요.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석한다는 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용을 해보자.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소금물이 아니라 물이었고요. 니은. 혈중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생각해봐. ADH는 혈장 삼투압에 따라서 분비 정도가 결정되지.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어떨 때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얘도 높아지는 거야. 그지? T1일 때 혈장 삼투압은 이만큼, T2일 때 혈장 삼투압은 요만큼이지. 그럼 T2일 때가 더 묽기 때문에 ADH가 더 낮게 분비되겠지, 농도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은 게 아니고 T2일 때가 더 낮을 겁니다. 마지막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언제를 비교했지? T2랑 T3를 비교했습니다. 피가 묽고요, 짜요. 언제 오줌을 많이 만들까? 피가 묽을 때 물을 빼내야 되니까. 그럼 오줌 생성량은 언제가 많다? T2일 때가 많다. 그래서 많다. 네,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흐름상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병과 병원체에 항상 2점짜리 점수 주는 문제 나오잖아. 잘 주워 먹었지? 표는 사람의 질병의 특징을 나타냈고 가나는 말라리아와 독감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생각해 봅시다.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죠. 그지? 따라서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독감이고요. 얘는 말라리아죠. 병원체로서의 원생생물의 특징은 어떻게 돼? 곤충이 매개체가 돼서 전달이 되고 있지. 마지막으로 결핵. 결핵은 병원체가 뭐니? 세균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가는 독감이다. 맞고요. 니은, 가와 나의 병원체는 모두 유전물질을 갖는다. 어때요? 여기 있는 모든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디귿,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는 기억에 해당된다. 항생제는 뭘 잡는 거지? 세균. 그러니까 아하, 세균성 결핵. 항생제로 치료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과학의 탐구 과정. 의외로 이거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는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텍스트는 길어. 그치?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틀린 건지 아니면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과정 보면 유채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기온이 높으면 유채꽃에 곤충이 덜 오는 것을 관찰하였다. 탐구과정의 시작이죠. 관찰을 해서 어떤 현상을. 유채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유채꽃에서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뭐 한 거다?
가설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가설이라는 것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즉, 이 원인 때문에 얘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볼게요.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이게 조건이야, 그치? 높은 온도면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할 거야. 이러한 인과관계가 지금 보이지? 이게 가설 문장의 구조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탐구를 설계할 때 저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는지 그걸 증명을 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유체를 집단 A와 B로 나눠서 꽃을 피우는 기간 동안 온도 조건을 A는 동그라미 A로, B는 동그라미 B로 한 후에 A와 B 각각에서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어. 다만 이게 누군지를 몰라. 그치? 그거는 찾아야 해. 그래서 라를 읽어봐야 돼. 유체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유채꽃에서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것도 인과관계를 뭘 찾았다는 거야. 어떻게 찾았어?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했어. 언제?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인과관계가 됐어. 어라? 가설과 구조가 동일해. 가설이 증명된 거야. 그치? 그럼 실험 설계상에 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방출량이 적게 분비된 쪽이 어떤 거니? 여기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가 온도가 높았던 데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온도가 동일한 데야. 같은 데야. 그렇다면 뭐야? 아, 얘가 대조군. 여기는 실험군이었겠구나. 그래서 가설이 증명됐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가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그렇잖아. 가설 세웠으니까. 가설의 조건인 거지. 그지?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A는 평균 기온보다 높음이다. 아니지. 이거 대조군이었잖아. 그치? 평균 기온과 같음인 거죠.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이용됐어요. 가설을 세워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디귿인 거고 어렵지는 않은데 혹시 잠정적인 결론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했던 친구들은 개념 공부를 다시 해보시기 바래요. 가설에 관한 바로 표현되는 기본적인 표현인 거야. 알았지? 자, 어때? 슬슬 시작이지. 뭔 소리냐면 근수축 계산 추론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가 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당황했을 때 머리가 딱 굳는 친구들은 이 문제부터 시간이 꼬였을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봐봐. 자, 근육 원소명화대 X의 구조를 이렇게 줬어요. 기억은 H대, 니은은 2분의 겹치는 구간, 디귿은 2분의 I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표에는 시점 T1, T2에서 기억 플러스 디귿 X 일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뭘 줬느냐.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2D, 디귿의 길이는 3D라고 했습니다. T1 시점에 관한 얘기야. T2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사실 뭐 A대의 길이는 불변이야. 그치? 일정한 거야. 따라서 T1에서도 1.6, T2에서도 1.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T1 시점에서의 정보값이 많잖아. 그걸 정리해야지. 자, T1 시점을 먼저 정리할 거야. 자, T1 시점일 때, 그지? A대를 정리하면, 저 구간으로 표현하면, 기억 플러스 2, A대는 기억 플러스 2 니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T1에서 니은의 길이를 2D라고 표현했어.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A대는 기억 플러스 4D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얼마라고? A대니까 1.6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 더 나왔잖아. 이걸 활용할 거야. 표에서 T1 시점에서 기억과 디귿을 더한 값은 1.4인데 디귿을 뭐라고 표현했어? 3D라고 표현했지? 너. 그러면 기억 플러스 3D는 1.4. 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D 값이 바로 나오지. 그치? 연립방정식 풀게 되면 D는 0.2가 되는 거야. 그럼 그 0.1을 대입해서 저기에 값을 넣게 되면 시점 T1에서 니은은 0.4, 디귿은 0.6.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액틴 반쪽 그림은 대칭. 그럼 액틴의 길이는 전체 2.0. 또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쭈루루 정리합시다. 지금 저기서 구한 게 니은이 T1에서 0.4, 디귿은 0.6. 그럼 기억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구하면 되지. D가 얼마니까? 0.2니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8 나오죠. 그러면 기억이 0.8이 나왔고 양쪽의 액틴의 합이 2.0이니까 X의 길이는 2.8이 됩니다. 그럼 X의 길이가 2.8, T1 시점에서 T2에서 2.6, 0.2 감소했군요. 근데 X의 변화량을 델타라고 할 때 기억 변화량 델타, 디귿 변화량 2분의 델타. 근데 이것의 합이니까 여기 변화량은 2분의 3 델타.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0.3이 돼서 1.1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지?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A는 1.1이다 맞고요. 니은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길다. 그쵸? T1에서 T2가 되면서 0.2 수축한 거니까 H대도 그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마지막 디귿. T1일 때 Z1에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1.9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을 물어봤어. 자, 그림은 대칭이야. 여기 액틴 이만큼 요거 합이니까 1.0이었어요. 그렇죠? H대는 0.8이었어. T1에서. 그런데 어느 지점을 물어봤어? 1.9 마이크로미터 지점을 물어봤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가 1.8. 여기부터 그치? 1.9면 여기야. 여기 겹쳐있는 어느 단면이지. 그치? 따라서 지점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데 어렵지 않잖아. 그지? 안 어려워. 자, DNA 추론 문제입니다. 연습이 많이 됐던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봅시다.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 다는 D세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중에 두 개는 5번 염색체, 하나는 7번 염색체. 뭔 소릴까? 두 개가 5번 염색체에 있어 5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구나. 나머지 하나는 7번에 있어 독립되어 있네요. 이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ABD 중에서 연관돼 있다는 거 하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표에서 세포 1, 2, 3은 DNA를 뭘 갖고 있는지 OX로 표시를 해줬고, 그리고 세포 1, 2, 3 중에서 두 개는 남자 P세포고 하나는 여자 Q세포야. 자, 그럼 우리는 이 표를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 핵상이 2N인 세포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형 접합, 2형 접합. 유전자형이 2형 접합이면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2N.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암기라도 해야 돼. 유전자형이 2형 접합이면 그 세포의 핵상은 2N이다. 자, 그리고 저 세포 3개는 남자 P세포 2개, 여자 Q세포 하나 있다라고 했어. 다른 두 사람의 세포가 들어가 있어. 핵상이 2N일 때는 그 사람이 유전자형만큼 유전자의 종류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세포 2에는 스몰 d가 없어. 원래 안 가지고 있는 유전자야. 그런데 3은 스몰 d가 있어. 그럼 무슨 소리일까? 이 사람들 유전자형이 달라. 유전자형이 다르면 두 세포의 유전자형이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 거라서 그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럼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겠네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포 1도 봐봐. 세포 1한테 스몰 d가 있거든? 그런데 원래 없는 사람이지. 그럼 이 스몰 d로 갖고 있는 세포는 이 사람 세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요게 같은 사람의 세포고 요게 다른 사람의 세포구나. 아까 뭐라고 했지? 남자 P세포가 2개, 여자 Q세포가 하나. 그러니 세포 1과 3은 남자 P세포, 세포 2는 여자 Q세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1세포는 핵상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기는 2N일 때 라지 D, 스몰 d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라지 D가 없어. 2N일 수 없지. 2N일 수 없으니까 핵상이 N. 남자 P세포를 핵상 2N짜리랑 N짜리 두 개를 제시해 준 겁니다. 자, 이제 표 밑에 구체적인 또 추가 정보를 볼게요. 저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가질 수 있는 가나다의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남자 P는
유전자형이 EN 기준으로 봤을 때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로 보이죠. 지금 모델 읽은 거야. 자, 여자 Q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뭐라고 했어? 요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나면 요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최대 4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잘 봐봐. A는 동형, 동형. 그럼 이 자손 A는 large A, small a, fix 한 가지야. 그럼 변수가 얘가 아니라 BD에서 생기는 거지. 그러면 B만 뜯어볼게. 이형 접합, 이형 접합. 그럼 자손의 유전자형이 여기서 3가지가 나와. 이거 무슨 소리냐면 얘 혼자 단독 독립이 될 수 없는 거지. B세트가 단독 독립이 돼버리면 이미 여기서 유전자형이 3가지. 그럼 나머지 연관된 걸 따져도 표현형은 3의 배수로 나와야 돼. 유전자형은 3의 배수로 나와야 돼. 근데 이건 유전자형이 4가지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미스매치. B는 독립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 자, 그럼 D세트도 볼게. 현재 D세트는 라지 D, 스몰 d, 라지 DD. 그럼 요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2가지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A는 1가지, B는 3가지, D는 2가지가 나왔어. BD가 독립이면 3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6가지 유전자형. 그치? 근데 6가지가 아니라 4가지야. 그럼 BD는 독립될 수 없어. 뭐다? BD가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B유전자, D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고 A유전자가 독립된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남자 P는 E형 접합, E형 접합이라서 이게 상인 패턴의 연관인 건지 상반 패턴의 연관인지도 추가 확인해야 돼. 여자는 이쪽이 동형이니까 심플해. 여자부터 정리하면 BD가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렇게 연관됐던 거야. 그럼 남자는 어떻게 그걸 찾으라고 핵상 N세포를 준 거야. 핵상 N세포를 보니까 라지 B와 스몰 D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가 연관된 거네. 그래서 어떻게 돼? 라지 B, 스몰 D 연관? 그럼 반대편은 스몰 B, 라지 D가 연관됐겠지. 그 연관된 염색체는 몇 번 염색체? 5번 염색체. BD는 5번에, A유전자는 7번에 그 소리가 됩니다. 자, 보기 봅시다. 기억. 이래서 라지 B와 스몰 D는 모두 5번에 염색체 연관되어 있다. 염색체 있다. 연관된 거, 그치? 찾았잖아, 그치? 맞아. 니은 E는 P의 세포이다. 어때? E는 P가 아니라 Q의 세포였지요. 디귿 A가 가나다 중에서 적어도 2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E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은 적어도 2가지야. 그럼 뭔 소리야? 적어도 2가지. 2개 E형, 하나 동형이거나 그거보다 많은 건 상관없는 거지. 셋 다 E형이거나. 그치? 또는이니까 이 확률의 합을 구하세요. 그 소리인 거야. 자, 그럼 아까 어땠어? A는 기본적으로 E형 접합이 깔려 있어. 이건 A를 치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BD에 대해서 하나 E형, 하나 동형, 그리고 또는 둘 다 E형인 경우를 찾는 거야. 어떻게 해요? 퍼대표 그려. 괜찮아. 헷갈리면 퍼대표 그리는 거야. 자, 봅시다. 남자 P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그지? 여자 Q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 B, 스몰 B, 라지 B,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죠. 그쵸? 이렇게니까. 자, 그럼 이걸 유전자를 다 쓰는 게 아니야. 우린 패턴만 보는 거야. 동형이형. 줬더니 동형, E형, E형, 동형, E형, E형, 동형, 통형. 그럼 해당 사항 없는 거는 얘만 없지. 나머지 다 되지.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3이다. 저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12번 전도 속도 문제인데 계산이 빡신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 추론 문제 연습을 좀 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시간 내에 푸는데 부담은 안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문제의 길이가 기니까 겁먹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이제 정리해 갑시다. 지금 어때? 자극 원점이 D1으로 동일하지, AB에서.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붙었냐면 5ms일 때 D2, D3, D4에서 막전이를 측정한 걸 지금 제시를 해줬어.
근데 뭐가 붙었냐면 가와 나중에 한 군데만 시냅스가 있어. 그러면 한 군데는 시냅스가 없어서 쭉 전도가 일어나는 거고 다른 데는 시냅스가 있어서 저기서 약간 시간이 걸렸다가 지나갈 거야. 그리고 표에 있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각각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중에 하나야. 근데 쉬워. 왜냐하면 자극 원점이 D1이고 D2, D3, D4 순서로 흥분이 이동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이 얘보다 먼저 흥분했으니까 막전이 변화가 많이 진행됐지. 여기가 마이너스 80, 여기가 플러스 30이란 소리야. 그럼 니은이 플러스 30, 오케이. 어라? 그럼 같은 D2 지점에 도달할 때 A가 먼저 왔단 소리네. 아, 여기가 빨라? 그럼 시내스는 어디에 있어? B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림에서 거리가 동그라미 AB로 가려져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겁먹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심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 거야. 뭔 소리냐면 지금 잘 봐봐. 요걸 이용을 할 거야. A는 전도만 일어나고 있어. 자, 봅시다. A의 D2는 5ms에 마이너스 80이야.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3ms가 쓰였으니 이동시간이 2라는 소리지. 즉 A는 D2까지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이 2야. 하나 더. 플러스 30대 해석합시다. 여기야. 5ms에. 그러면 이동시간 3이네. 그러면 2ms까지 여기에 왔고 3ms가 되면 여기 도착해요. 이 소린 거야. 근데 그 패턴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갔지. 같은 D2에 도달을 할 때 이거 시간차가 1ms네. 뭔 소리지? A의 D2보다 B의 D2가 1ms 늦게 도착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ms에 도착을 했는데 시냅스 건너가느라고 얘는 3ms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가 그림과 표 해석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추가 설명을 조금만 더 보면 마지막 단서가 뭐가 있냐면 뉴런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A와 B를 구성하는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모두 같다고 했어. 전도될 때 걸리는 시간은 모두 동일해. 그러면 이 이후에도 얘네들은 계속 시간차가 1ms씩 벌어지면서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기억. 시냅스는 나에 있다. 우리 찾았어. 그치? 나에 있었어. 니은 동그라미 B분의 A. 거리 AB 모르는데 아니지. 속도가 일정하면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게 돼. 그치? 여기까지 도착한 시간 2, 여기까지 도착한 시간 3. 그렇다면 거리도 2대 3. 따라서 어떻게 돼? 3분의 2가 돼야 돼. 됐죠? 디귿. 동그라미 가가 6ms일 때, 이건 뭐야? 측정 시간이 5가 아니라 6일 때 이 소리입니다. 그때 B의 D4는 뭐 하고 있니? 그 소리인데 잘 생각을 해봐. 이건 5ms에 측정을 한 거야. 그리고 B는 모든 상황이 A보다 1ms 늦게 진행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5ms일 때 A의 D4 막전이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런데 D3가 플러스 30이었고 얘는 나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은 탈분극의 마이너스 10이야. 그렇다면 B의 D4는 자, A의 D4가 5ms의 마이너스 10 탈분극. B는 모든 게 1ms 뒤에 벌어져, 이게. 그렇다면 이게 언제 벌어져? 6ms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10 탈분극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B의 D4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됐어? 우리 속도 얼마인지 숫자 계산 안 했지? 그냥 해석하는 문제. 기억만 맞다는 거야. 자, 방어작용 실험 문제지. 그러니까 실험 문제는 제시된 상황 자체만 따라가면 돼서 집중력만 안 떨어졌으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병원체 P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야. P로부터, 즉 병원체 P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 동그라미 기억을 얻었고요. 그 P와 기억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5마리를 준비로 했어. 자, 그래서 생쥐 1, 2에게 각각 기억을 주사해 백신 후보 물질을 주사했어.
그리고 1에서 기억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대. 오케이? T1일 때는 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됐지? 항체 농도가 제로가 된 상태야. 그러나 여기서 뭔가 1차 면역을 하긴 했으니, 그지? 형질세포가 만들어진 적은 있어. 그치? 자, 어디 더 진행해 봅시다. T1일 때 1에서, 즉, 기억을 주사했던 1에서 혈장과 기억에 대한 비림푸구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하다. 자, 혈장을 분리하는데, 원래 혈장은 혈액의 액체 성분이고, 만약에 항체가 존재한다면 혈장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T1 시점은 항체 농도가 0이 됐어. 그럼 항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실험에서 이 혈장은 항체가 없는 혈장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를 해. 기억세포는 만들어진 거야, 지금. 그리고 나머지 생지 2, 3, 4, 5한테 주사를 해보고 생존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자, 아까 생쥐 2도 생쥐 1처럼 백신 후보물질 기억을 주사 받았던 생쥐야. 근데 생쥐 1에서 기억세포가 생겼지. 그럼 생쥐 2도 이 과정에서 기억세포가 생겼겠네. 그리고 나서 병원체 피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살았어. 아하.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이 기억세포는 정확히 이 항원 기억의 이 그 병원체를 잡아낼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한 항원인 거야. 자, 따라서 살아났습니다. 생쥐 3. 자, 생쥐 3, 4, 5는 미리 주사한 거 없어, 지금. 그치? 그리고 생쥐 3한테는 병원체 B를 바로 주사했더니 죽었어. 얘는 스스로 방어 못했어. 그치? 생쥐 4. 1의 혈장. 1의 혈장. 어땠어? 항체 없었지? 그리고 피를 넣으면 죽어요. 얘처럼. 차이가 없어, 지금. 그치? 생쥐 5. 1의 기억세포. 여긴 뭐 있어?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지? 그리고 병원체 피를 같이 넣었더니 살았어요. 아, 얘랑 결과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렇다면 백신 후보물질 기억은 백신으로서 훌륭했어. 그치?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다의 1에서 항원으로 작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체 만들었지. 니은, 구간 동그라미 A에서 여기야, 여기. 그치? 항체 농도가 막 높아질 때야 체액성 면역 반응을 당연히 한 거지. 항체가 체액성 면역이야. 디귿. 라의 5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야. 형질세포는 뭐가 안 돼. 확 뿜고 장렬히 전사하는 세포. 뒤가 없는 세포야. 알았어? 수명이 얼마 안 되는 세포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이 되는 거다.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느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두 자료를 매칭하긴 하는데 이 자료를 갖다 저기다 넣거나 이 자료 이렇게 끌고 올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 구조 전체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봅시다. 유전형제 가는 두 쌍의 AB 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림은 어떤 사람의 쥐연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충 봤을 때 얘는 EN 중기세포, 얘는 N 중기세포, 얘는 분열 끝난 N,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표는 이 사람의 세포 가부터 다해서 A세트 합, B세트 합을 나타냈고 가나다는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동그라미 기니디가 1, 2,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 자, 1, 2, 4가 되는 거야. 그치? 생각해야 돼. 4가 등장했다는 뜻은 4라는 DNA 양은 언제 만날 수 있는가? EN 중기에서만 가능하죠. 그죠? 여기서 물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A유전자랑 B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별을 언급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만약에 여자면 상염색체나 성염색체나 DNA 양이 차이가 없어. 동일하게 가야 돼. 근데
A 유전자는 기니디, B 유전자는 기역, 니은, 기역이지.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여자의 세포가 아니고 남자의 세포이며 동시에 한 유전자는 상염색체이고 다른 유전자는 성염색체 있는 조합을 줬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물고 들어갈 거야.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면 동형이 됐던 이형이 됐던 대립 유전자의 합을 우리가 구하지. 그렇다면 합은 여기서 2, 복제해서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눠 가지게 되면 1분열 후에 2, 2분열 후에 염색분체 분리하면 1이 되죠. 아하, 그래서 기니디구나. 즉 기니디 1, 2, 4가 누군지는 순서는 몰라도 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는 건 우리 확인한 거야. 자, 그다음 그러면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X에 있다고 칩시다. 남자는 X가 하나야. 그렇다면 DNA 합을 구해봤자 1, 복제해서 2, 그지? 원래는 1분열을 하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짝수로 이동하지 0이거나 2가 나와야 돼. 그런데 0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2. 2분열은 염색분체 분리니까 그대로 반띵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 입히게 되면 어때? 아하, 기억이 2였어. 니은이 1이고 얘가 성염색체였어. 그걸 가지고 여기다 엎어놓으면 기억은 2고요. 니은은 1이고요. 디귿이 4겠네. 따라서 다세포가 2n짜리 1세포. 둘둘 나온 요 세포가 2. 숫자 1이 나온 요 세포가 3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2가 맞고요. 나는 2가 아니라 3세포죠. 마지막 디귿. 가의 염색 분체수인데 가는 세포 2고 핵상은 N인데 중기야. 그럼 염색 분체는 2배겠지. and 다의 염색체 수인데 다세포는 1세포고 그럼 얘는 핵상 2N만큼 염색체를 가지니 이것은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1이겠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15번 문제. 요 문제쯤 왔을 적에 확 겁을 먹었을 수도 있어. 이미 앞에서 좀 헤맸더니 여기 오니까 막 지쳤어. 그런데 뭐 이렇게 거창해. 그렇지만 이 문제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겁먹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 해결을 못했을 텐데 막상 설명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테니까 한번 공부해봐. 자, 가는 HR 세트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문자 수에 의해 결정되는 이거 무슨 유전자라고 하니?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죠. 그 다음 나는 T 세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유전자가 저렇게 될 확률이 8분의 1인데 아버지 체세포의 염색체 유전자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 호호, 뭔 소리지? T는 완전 우성, 그치? 나형질이야. 그리고 HR이 뭐야? 가형질이지. 근데 가나가 연관됐어. 이렇게 된 거야. 아이, 젠장.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요 친구, 요 자손이 이러한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염색체상이 위치할지를 유추를 해볼 거야. 자, 누구랑 누구가 연관이라고? H하고 T가 연관이야. 그럼 여기는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가 연관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 그럼 스몰 R, 스몰 R, 독립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여기서 그럼 얘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뭐냐? 잘 봐봐. 라지 H를 아버지한테 받으려면 아빠는 요쪽을 줬어. 그치? 뭔 소리냐면 요거를 아빠한테 받았어요. 근데 아빠는 요 상동염색체 중에서 요거 놈을 줬으니까 요 놈을 줄 확률이 2분의 1이 있어요. 하나 더. R 유전자를 아빠가 라지 R, 스몰 R 가지고 있지. 이형 접합이야. 그런데 얘는 스몰 R, 스몰 R 동형이야. 아, 아빠가 스몰 R 줬어? 그럼 스몰 R을 줄 확률이 다시 2분의 1이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가질 전체의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것은 나머지 라지 H, 스몰 T와 스몰 R을 엄마가 줄 확률이 2분의 1이 돼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는 저거 갖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표에서 이 가족 구성원에 가에 대한 대문자 개수랑 나발현 여부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고.
저런 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large H, small t와 small r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가에 대해서 대문자가 3개야. 가는 H하고 R이야. H하고 R에서 대문자가 3개가 되려면 large H, large H, large R, small R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였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엄마가 이런 생식세포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잘 봐봐. 엄마가 R 유전자가 이형접합이거든. 그럼 얘한테 스몰 R을 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어라? 그럼 이미 8분의 1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엄마가 이걸 줄 확률이 100%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엄마가 양쪽 모두 똑같은 걸 갖고 있었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염색체상의 유전자의 위치와 유전자형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모두 찾았냐면 나 형질은 T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어? 스몰 T, 열성이지. 그랬더니 나가 발현됐네? 어허, 뭔 소리냐? 나는 열성이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응. 자, 근데 뭐가 더 붙었으니까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자고. 아버지의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가가 포함된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정자 P가 생겼어? 어허? 아빠 정자 P는 뭐가 결실이 됐어, 지금. 유전자가 날아갔어, 구조적으로. 근데 그 유전자가 얘 중에 하나야. 됐지? 그 P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A가 태어났는데 A는 자녀 1, 2, 3 중에 하나고 A를 제외하곤 모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좀 알려주지? 찾으라는 얘기야. 해볼 거야. 자녀 1부터 정리합시다. 자녀 1은 나가 발현됐어. 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스몰 t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엄마는 어차피 large H, small t 100%였어. 그치? 이거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한테서 스몰 t를 받을 때는 여기 살펴봐. 아빠 스몰 t는 뭐가 붙었어? 스몰 h가 붙어있지? 아빠한테는 스몰 h를 받았을 거야. 그런데 이 친구 지금 대문자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large R. 그럼 대문자 3개 만족해? 근데 불가능하지 않지. 아빠도 large R, small R, 엄마도 large R, small R이니까. 자, 이제 자녀 2. 자, 이번에는 나가 발현 안 됐어요. 스몰 t 때 발현되는데 이게 발현이 안 되면 라지 t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녀 2한테는 라지 t가 있어야만 해. 근데 우리 엄마는 라지 t가 없어. 저기서 뭐 있잖아. 엄마는 라지 h 스몰 t밖에 안 줘. 엄마는 정상 난자 준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아빠한테 라지 t를 받아야 되는데 아빠한테 라지 t를 받을 때 뭐가 와? 라지 h가 같이 오는 거야. 아하. 그러면 얘는 라지 h, 라지 t 아빠한테 받았어요. 근데 대문자가 몇 개야? 2개야. 이미 2개네? 그럼 여기는 스몰 r 이겠다? 가능은 하다. 자녀 3. 얘도 나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라지 t가 있어야 되니까 어때? 이 친구랑 지금 같은 조합이지? 그럼 라지 H, 라지 T, 스몰 t 하고 대문자 개수를 봤는데 어라? 1개야? 엄마는 분명히 정상 난자를 줬다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준 건 건드리면 안 돼. 뭘 건드려야 돼? 아빠 쪽에서 결실이야. 아빠 쪽에서 라지 H 결실됐네. 그러면 여기가 스몰 R이면 얘 대문자 1개인 것도 설명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나는 열성형질이지? 동그라미 가는 라지 H가 날아간 거고 자녀 2는 라지 R을 갔니? 안 갔지? 그 얘기인 거야. 됐지? 자, 요 문제는 난이도 꽤 높죠. 배점은 2점이긴 한데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라서 이게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라 좀 고생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동물 족 2n = 6의 유전질 가는 두 쌍의 AB 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Q에 있는 세포 1, 2, 3, 4에서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표는 세포 가나에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는데 그게 1, 2, 3, 4 중에 있어요. 이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의 기네들이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P는 수컷, Q는 암컷. 근데 그 세포가 몇 개라는 얘기는 언급은 없었어. 자, 우선 이제 그 숫자가 다 나와 있는 세포가 3세포인데 0040. 4 나왔어. 4 나오면 뭐야? 아하. EN에
중기 복제된 세포야. 동형이란 얘기지. 그럼 얘에 대한 다른 쪽 대립 유전자는 당연히 빵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대립 유전자 합이 그럼 2밖에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은 상염색체에 있고 릴은 성염색체에 있으며 이것이 수컷세포일 때 가능한 조건이지.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찾았어. 자, 그런데 나머지는 뭔가 빈값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찾지? 우선 암컷세포와 수컷세포를 섞어놨다고 했는데 수컷세포한테 2N짜리를 찾았잖아. 2N일 때 기억도 빵, 니은도 빵, 빠방. 원래 안 갖고 있는 유전자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억이나 니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는 이 수컷의 세포가 아니네. 아,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수컷이 아니니까 2하고 4세포는 암컷세포군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암컷세포가 2N이라면 여기 등장한 기억, 니은, 디귿이 최소한 다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디귿이 없으니 핵상이 N인 세포인 거야. 자, 그리고 아직은 이제 더 찾기가 좀 힘드니까 이번에는 가세포하고 나세포가 요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봅시다. 두 세포는 모두 핵상이 N이에요. 자, 그럼 가세포는 스몰 a와 기억이 있어. 자, 그럼 기억이 없는 세포는 해당 사항이 없어. 기억은 수컷이 안 갖고 있는 세포네. 그치? 안 갖고 있는 유전자. 일단 암컷 유전자. 그리고 기억과 스몰 a를 갖는 N의 암컷 유전자야. 어떻게 되지? 암컷 세포인데? 이건 N이야. 그럼 기억과 스몰 a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스몰 a면 말이 되지. 그럼 얘는 N일 수 없나요? 그러면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대로라면 기억이 있으면 N이 또 안 돼. 그치? 아, 그건 뭔 소리야. 가세포는 2세포 확정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세포를 볼까요? 나세포도 핵상이 N인데 저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남은 세포는 1 또는 4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과 라즈비가 있어야 돼요. 디귿 보여요. 핵상 N이면 라즈비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이게 스몰 a라고 해서 성립이 안 돼. 아, 얘도 4가 아니네. 그럼 1세포네. 이렇게 되는 거야. 1세포가 갖고 있는 게 디귿과 라즈비입니다. 디귿과 라즈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어차피 저기 나와 있는 기니들이는 A세트거나 B세트가 돼야 돼. 그러면 디귿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여기 있어야 되고 리을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리을에 대해서, 즉 B에 대해서 A가 대립 유전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얘네 둘이 대립 유전자, 얘네 둘이 대립 유전자. 그럼 여기가 라지 B,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라지 A. and 비유전자는 암컷도 갖고 있는 성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X염색체가 돼서, 그지? 비유전자는 X염색체, A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어야 돼. 하나 더. 그러면 4세포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고 E형 접합이니까 EN이고요. 암컷의 세포니까 어떻게 돼? X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2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포 1은 누구 거니? 세포 1은 일단 핵상은 N이고요. 암컷은 2N일 때 어때? 원래 리을이 없죠. 근데 이건 리을이 있으니까 암컷 세포가 될 수는 없지. 아, 그러면 132 수컷 세포군요.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가는 P의 세포이다. 가는 암컷이고 암컷은 Q라고 했었어. 그치? 이미 처음부터 틀렸고요. 4세포의 라지 B가 아닌 스몰 b가 있고요. 3과 4의 핵상은 2N과 2N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이 문제 방영국법인데 처음 보고 어떻게 풀지? 당황한 사람 있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문제죠. 뭐 이런 걸 다 내요. 그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지는 않지만 EBS 교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문제를 변형한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난이도로 치자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게 4페이지에 있는 데다가
막 연타로 추론 문제, 유전 문제를 막 풀어서 힘들어 죽겠어. 생태계 보고 반가웠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상했지.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미처 생각해보지 못해서 당황한 거지 한 번만 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봅시다.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했어. 그런데 제시한 값이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 중요치야. 자, 우리 중요치는 어떻게 구하지? 이 셋의 합이 중요치죠. 그리고 모든 상대값의 합은 100이 나와야 돼. 아, 그럼 여기 값이 하나비였어. 합해서 10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C값은 얼마? 14%.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기억 니은 어떡하지? 잘 봐봐. 여기 값을 한번 생각해봐. 얘네를 더하면 73이야. 그럼 이걸 기억을 넣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빼면 55 마이너스 기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합이 몇 퍼센트? 100%. 그 다음에 여기 합은 얼마? 여기 합은 83%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아우 짜증나.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구해봐. 55 마이너스 기억 플러스 2 니은 플러스 32 100이에요. 정리하면 2 니은 마이너스 기억이 얼마니? 15죠. 자, 그 다음 요거 중요치. 38 플러스 기억 플러스 니은이 83이야. 그럼 기억 플러스 니은은 얼마인가요? 45지? 그 다음에 요놈의 연립방정식. 더하면 3 니은이 60이 돼서요. 니은이 20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20이면 기억은 25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25. 니은은 2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보기 갑시다. 기억. C의 상대 밀도는 14% 처음부터 구했고요. 니은. A가 출현한 방향구 수는, 방향구 수는 뭐야? 빈도지, 빈도. D가 출현한 방향구 수보다 많다. 누구하고 누구 비교했어? A하고 D. A의 상대 빈도 25%, D의 상대 빈도, 어떡하지? 아니, 더해서 100이라니까.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35. 누가 더 커? D가 더 커요. 그지? 누가 크다고? D가 크다고. 우점종은 B다. 그럼 중요치가 제일 큰가를 보는 겁니다. 자, C 중요치 얼마니? 다 더하면 49죠. D 중요치 다 더하면 얼마예요? 95죠. 그럼 중요치 제일 큰 건 D니까 우점종은 B가 아니라 D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18번은 생태계 구성 요소하고 상호작용을 영양염류하고 이 조류 X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야. 자, 볼게요. 우리 이제 많이 보던 건데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이 표시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봐. 동그라미 기억은 개체군 생물 군집에서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어. 우리 이거 뭐라고 하니? 반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개체군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이지만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를 보니까 이 종 X는 영양염류가 감소하는 동안 증가했어요. 이거 먹었지, 그치? 뭐 이쯤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기 갈게. 기억.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맞죠? 개체군이라는 것의 정의는 한 지역에 서식하는 한 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니은 구간 1에서 X의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자, 요거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 환경 저항은 뭔가 생물이 살기 불편한 부분이거든? 환경 저항이 0인 환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이야. 그럼 환경 저항은 0이 아닙니다. 즉, 작용합니다. 디귿. X에 의해서 영양염류의 농도가 감소했어. X라는 생물에 의해서 영양염류라는 영양염류는 무기양분이야. 즉, 환경이 영향을 받았어요. 따라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양염류를 유기물이거나 생물로 착각하면 안 돼. 저거는 뭐야? 무기환경인 거야. 됐지?
자, 가나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가는 A 세트에 결정되고 라지 A가 완전 우성. 나는 상염색 체인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복대립이지. 그리고 우열관계가 D, E, F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계도 구성원의 가발현 여부를 나타냈고요. 동그라미 A는 남자라고 했어요. 또 1, 2, A는 나 표현형이 다 다릅니다. 또 3, 4, 5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에 대한 정보는 가계도에서 얻을 수가 없어. 추가 정보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야. 자, 우선 셋 나 표현형이 다 다르대. 그럼 D 발현, E 발현, F 발현. F 발현은 FF만 가능하죠. 요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요 셋 중에 FF가 있고 여기 셋 중에도 FF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거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구성원들의 요 DNA 양을 가지고 우리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우리 아버지 가 발현됐고요. 아들 A도 모르네, 이 사람은. 그치? 표현이 안 돼 있어. 3번 딸내미 가 발현됐고요. 5번 손녀도 가가 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전자는 라지 A 플러스 2인데 라지 A가 우성 유전자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아버지부터 털어볼 거야. 우리 아버지의 DNA 상대량이 합이 1은 1 플러스 0이거나 0 플러스 1밖에 안 되지. 그지? 아,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하나씩 해보는 거지. 자, 1 플러스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라지 A가 있는데 가가 발현됐으니 가가 우성이야. 오케이, 가우성, 정상열성. 어느 염색체인지 아나? 아직 몰라. 그러면 일단 아빠가 라지 A를 하나 갖고 있어요. 엄마는 정상이니까 스몰 A 확정. 왜냐면 여자라서. 그래서 3번은 라지 A, 스몰 A 확정. 5번도 라지 A, 스몰 A 확정. 4번은 어때? 남자라서 라지 A가 없는 것은 맞아. 그치? 그래서 라지 A, 스몰 A 확정인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를 좀 돌려보자고. 요게 맞다면으로 우리 출발을 한 거야. 자, 그랬을 적에 3번하고 5번이 라지 A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 이게 1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2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요. 두 사람의 표현형이 다르려면 한 사람은 D가 발현되고 한 사람은 E가 발현돼야 돼. 그럼 나머지는 F가 발현돼야 돼. 아, 이 사람이 FF. 그럼 여기는 EF, 여기는 DE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모순 없이 갔습니다. 여기를 털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스몰 AA, 이 사람은 0이라서 2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는 DE 중에서 2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 D가 온 거야. 그럼 여기서 2가 온 거야. 그럼 뭐야? 이 사람 D 발현, E 발현, 이 사람이 FF 발현돼야 되지. 어차피 세 개가 하나씩 나와야 돼. FF 발현. 그러면 이 사람 이 값이 0이네. 아, 1 플러스 0이네. 가가 발현됐겠다. 그지? 그럼 이 사람이 가가 발현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 우리 지금 뭘 몰랐지? 상인지 X인지 몰랐잖아. 잘 봐. 만약에 이게 X 염색체에 있었다면 엄마의 X는 스몰 a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되나? 안 되지.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았는데도 가가 발현, 라지 A가 있어야 돼. 남자 이형 접합은 상염색체를 의미하잖아. 오, 상염색체. 그러면 여기가 DF, EF 하면 끝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염색체니까 스몰 a를 하나씩 더 써주면 끝나네요. 하나 남았어. 둘 다 상이면 연관인지 독립인지 몰라. 언급을 안 해줬어. 그치? 아이, 진짜. 마지막 확인합시다. 자, 연관이라면 하고 출발할 거야. 여기 스몰 AF 연관, 라지 A, 라지 E, 라지 A, 라지 E, 스몰 A, 라지 D, 스몰 A, 라지 D, 라지 A, 라지 E가 안 맞아. 안 맞아. 없어. 라지 A가 없어. 아, 뭐야? 연관 아니고 독립인 거야. 그래서 연관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독립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here A에게서 가가 발현된 걸 찾았습니다. 니은
1과 4의 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나요? 1은 DF, 4는 FF. 같지가 않네요. 마지막 디귿.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은 표현형이 3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가가 발현되고 and D가 발현돼야 돼. 그치? 독립이니까 두 사건은 고별법칙으로 해석할 거야.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A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 중에서 이 사람이 라지 A를 갖고 있는데 이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어. 라지 A를 줄 확률은 2분의 1. D가 발현되려면 D를 받아야 돼. D가 가장 우성이니까. D가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도 이형접합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 and 2분의 1, 우리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으로 해석이 되는데 시간 없는 상태에서 풀기에는 많이 부담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꿀벌 종에 대한 자료다라고 해서 생태계 마지막에 대충 나오는 얘기들을 그냥 다 버무려 놓은 문제야. 가, 꿀벌은 여왕벌, 수펄, 일벌이 서로 일을 분담해서 협력한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하지? 사회생활이라는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 나,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인 밀랍은 광택제, 모형제자, 방수제,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뭐야? 밀랍을 자원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에서가 낮은 집단에서보다 더 많은 수의 개체가 살아남았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을 때 이점인 거지. 그래서 기억. 가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의 예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니은 나에서 생물 자원이 활용이 됐지요. 디귿. 동일한 종의 무당벌레에서 반전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억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대상이 한 종 안에서 유전자의 다양함에 의해서 표현형이 다양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때? 맞는 설명이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고 가나다가 각각 다른 개념을 하나씩 툭툭툭 물어본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 전반적으로 조금 힘들었지? 근데 이게 모아놨더니 몇 문제 크리티컬 한두 개, 심한 크리티컬은 아니지만 시간을 좀 잡아먹는 한두 개에 딱 걸리는 순간 그때부터 시간 조절이 안 되고 막 엉켰을 것 같아. 그래서 다들 고생했고요. 이게 이번 시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들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고생 많았습니다.